남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상위 20%가 전체 자본의 80%를 갖고 가는 거겠지. 만약에 모두가 알고 있으면 모두가 성공했겠지. 안녕하세요. 린치핀이라는 책은 2년 전에 처음 소개를 했었는데 영상에서도 진짜 여러 번 언급했던 기억이 나요. 린치핀이 뭐지?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린치핀은 마차의 바퀴가 있으면 이 바퀴를 딱 연결하는 축, 이걸 린치핀이라고 하는데, 린치핀이 쑥 빠지면 마차가 못 굴러가겠죠.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핀이라는 뜻이에요. 이 책에서는 린치핀을 메타포로 사용해서 대체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나 아니면 회사에서나 이 린치핀들이 존재하는데, 이 린치핀들이 세상을 바꾸고 멋진 성과를 내고 혁신적인 일을 해나간다. 제가 책 보통 볼 때 접어서 읽거든요. 이 책은 진짜 제가 접은 곳이 너무 많아요. 이 책의 첫 시작은 우리 모두를 천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천재성을 갖고 있는데 학교, 직장, 정부, 가족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우리의 천재다운 특성을 계속해서 깔아뭉갠다고 이 책 앞부분에서 얘기를 해요. 제 고백을 하자면, 제가 수능을 봤던 08학년도 수능에서 제가 언어 영역을 몇 점을 맞았을까요? 88, 75, 70? 되게 다양한데 50점대를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저도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를 아시는 분들은 좀 충격이죠. 그런 제가 여기 옆에 보이는 책을 2권이나 썼고요. 저의 첫 책 럭키 드로우는 자기계발 1위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교육 시스템 안에서의 언어 영역 점수에만 만약에 매몰되어 있었더라면 지금의 저의 자리까지 오기는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의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아, 나에게도 기회가 있구나. 그래, 우리 모두에게 다 천재성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획일화된 시스템 안에서의 순서만 매기고 거기 안에서만 기준을 삼아서 내 안에 다양한 천재성을 못 끌어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록 50점대의 언어 영역 점수를 받았지만 저는 미술을 잘했기 때문에 미술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같이 읽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25페이지, 수동적인 사람이 넘치는 세상. 지금 우리 세상에는 고지식한 관료, 지시받은 일만 하는 사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 규율을 꼼꼼히 따지는 사람, 주말만 기대하는 사람, 안전한 선택만 추구하는 사람,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 늘 걱정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무시당하거나 낮은 보상을 받거나 쫓겨나거나 스트레스에 찌들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뒷장에 6번째 줄에, 산업혁명 이후 거의 300년 동안 우리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며 일해왔다. 공장 주인이 원하는 직원은 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말을 잘 따르고 보수를 조금 줘도 되고 언제든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톱니바퀴와 같은 사람이었다. 공장은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성은 수익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동안 적어도 공장 주인은 행복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변해야 하는 시기에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뼈를 맞은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톱니바퀴처럼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생각을 가진 사람,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기획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기꺼이 감수해내는 혁신가, 즉 린치핀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건데, 수동적인 사람이 넘치는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남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지금도 수동적인 사람이 너무나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변화하려고 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린치핀이 되려고 하고 대체될 수 없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술처럼 하는 거. 예술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예술가 중에 누가 시켜서 예술하는 사람 보셨어요? 내가 만들고 싶어서, 내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나만의 방식으로 해내는 게 예술이잖아요. 일도 그렇게 해야지 린치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제가 회사를 다니던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회사의 막내 직원으로 있을 때는 대리님이 시키는 일만 했거든요. 그 회사에서 저한테 야근도 안 시켰어요. 너 요것만 해주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정말 그것만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회사에 정말 작은 톱니바퀴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아주 조그만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는 제가 유일한 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는 제가 디자인하는 게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바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고 브랜드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제가 디자인하는 게 아무리 디자인을 해도 안 팔렸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팔리든 안 팔리든 무슨 상관이야, 그거는 영업하는 사람이 문제고 마케터들의 일이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또 뼈 때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60페이지에 당신은 지금 꿈꾸는 직업이나 경력을 누릴 자격이 없다. 오랫동안 평범한 조직에서 평범하게 일하는 평범한 일꾼이 되기 위해 힘들게 배우고 노력했지만 이제 사회는 튀는 사람이 되라고 강요한다. 하지만 규칙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깨우칠 것이다. 이제 성공하는 유일한 길은 남들보다 눈에 띄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것이다. 그럼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엇을 말할까? 아마도 제품의 기능이나 장점을 늘어놓듯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럴 마케팅 전략도 통하지 않는다. 한 개인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이야기한다. 저는 결국에는 이 말이 사람들 사이에 입에 오르고 내리는 퍼스널 브랜드가 되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4년간 정말 열심히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알리고 눈에 띄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동안 정말 튀지 않고 조직에 잘 스며들라고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회사에서 내 이름이 안 나오는 게 최고인 거야. 사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 섭리바퀴가 되는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 나는 잘 안 될까? 나는 왜 기회가 안 주어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책에 또 나온대요. 85페이지. 튀지 말고 순응하라는 가르침. 우리는 거대한 기계 속에 포함되어 대체될 수 있는 톱니바퀴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다. 우리는 소비를 통해 행복을 빨리 얻을 수 있다고 배웠다. 우리는 일이나 고객에 대해 깊이 신경 쓰지 말라고 배웠다. 우리는 자신을 끼워 맞춰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 말 있잖아요. 모난돌이 정 만든다고. 튀지 마라. 근데 사실 그게 어쩌면은 린치핀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말일 수도 있죠. 저는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적극적으로 나의 자리가 대체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퀀텀 점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12페이지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스스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오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자신의 예술성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소중하게 여길 만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없다. 나는 저 정도로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문제의 핵심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을 그리든 이메일을 쓰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든 이런 것들은 모두 쉬운 기술일 뿐이다. 시장이 보상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 통찰, 가치를 창조하는 용기다.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왜 린치핀이 돼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얘기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제 구독자가 57만 명 채널이 됐거든요. 저는 근데 편집자가 없습니다. PD가 있죠. 저희 팀원들은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편집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획할 때도 같이 있고요. 저희가 왜 이걸 만들고 있는지,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가 나왔는지 얘기를 나누고 그냥 일반적인 피드백이보다 우리 같이 계속 얘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뭔가 새로운 걸 해와요. 그런 친구들이 나가서 자기만의 예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드로우 마이 브랜드라는 시리즈가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을 했는지를 되게 자세하게 8편에 나눠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보고 정말 다양한 결과물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로 자기만의 예술을 펼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원리 하나 가지고. 그 너무 창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성공으로 가는 방법이 하나만 있다고 말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성공해요 라고 말하는 걸 되게 싫어요. 왜냐면은 방법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자기만의 천재성을 창의적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도 또 여기 나와요. 120페이지에 무한한 자유 앞에 선 우리들. 지하철이 편한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을 탈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노선은 정해져 있다. 물론 환승을 해야 하거나 몇 가지 경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 가거나 가지 않거나. 운전은 좀 더 복잡하다. 차를 타면 문자 그대로 수백 가지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조직은 훨씬 더 복잡하다. 본질적으로 모든 선택은 무한하다. 무한한 자유가 펼쳐져 있다. 돈을 전혀 들이지 않는 마케팅도 있고 돈을 많이 들여야 하는 마케팅도 있다. 온라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쭉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옵션이 많은 걸 싫어해요. 옵션이 많은 걸 좋아할 것 같지만 사람은 옵션이 많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함을 느낀대요. 왜냐면 내가 잘못 선택할까 봐. 근데 이런 많은 옵션을 스스로 선택해본 사람과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사람과 누가 더 오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누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디자이너였을 때 디자인만 한다라고 생각으로 일을 했으면 내 디자인이 왜 안 팔리는지 고민을 안 했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겠죠? 이게 왜 안 팔릴까를 고민했더니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우리 경쟁사, 공종업계에 있는 그들이 성장하는 것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회사에서 그거를 막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 너 때문에 우리 일이 더 많아졌잖아. 근데 결국에 그것 때문에 회사가 성장을 했음에도 제 매니저는 저의 그런 모습을 싫어했어요. 너는 마케터가 아니고 넌 디자이너인데 왜 디자인을 안 해? 너 디자인에 집중해. 마케팅에 관여하지 마 더 이상.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회사가 커졌던 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늘어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플리마켓에 가서 떼양볕에서 제 물건 팔아보고 거기서 받은 피드백으로 디자인을 수정하고 잘 팔리는 상품군으로 더 많은 색깔, 더 많은 패턴을 만들어서 상품군을 뒤바꾼 거? 그게 방식이었거든요.
있거든요. 회사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회사는 그거를 몰라주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저의 말을 대변해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124페이지에 일을 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식당을 운영한다고 해보자. 상황이 여의치 않아 종업원 4명 중 1명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한다. 나머지 한 사람도 일을 그럭저럭 하지만 무엇보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뛰어난 소질을 발휘한다. 화난 손님을 진정시키고 먹통이 된 컴퓨터를 고치고 주방장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려고 한다면 술을 조금만 마시도록 달랜다. 누가 가장 잘릴 염려가 없을까? 너무 린치핀 아닙니까? 주어진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문제점은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 이 책에서 저항이랑 도마뱀의 뇌라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을 해요. 209페이지에 있는데 저항, 도마뱀 뇌. 도마뱀 뇌는 굶주리고 겁이 많고 화내고 충동적이다. 도마뱀 뇌는 먹는 것과 안전만을 원한다. 도마뱀 뇌는 싸워야 할 경우에는 싸우겠지만 대부분 도망친다. 도마뱀 뇌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신경 쓴다. 무리해서 살아남기 위해 지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도마뱀이 하는 패턴이 아까 얘기했던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회피하는 사람, 린치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린치핀이 되려고 하는 거를 저항하는 것들을 다 도마뱀 뇌라고 표현을 해요. 도마뱀 뇌가 보내는 신호들을 여기서 정리를 해줬는데 246페이지에 도마뱀 뇌가 보내는 신호들 쭉 나와요. 저는 별표 친 부분이 몇 개 있어서 여러분이랑 공유하려고 하는데 온갖 변명을 한다. 돈이 없다고 변명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고 지지하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로 과도하게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전혀 흥미가 없다.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을 비판한다. 현 상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감정적인 집착을 보인다. 일은 제쳐두고 다른 사람에게 길을 쓰고 복수하거나 가르치려 든다. 누군가 자기 아이디어를 훔쳐갈 거라고 괜한 걱정을 한다. 저는 이거를 별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린치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되는가? 이 책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설명을 되게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335페이지 새로운 경제에서 성공하려면 린치핀이 되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 눈에 띄는 통찰력 있는 예술가,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을 이끌어야 한다. 순응하거나 거대한 조직 톱니바퀴가 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어떻게 해야 이끌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가는 길,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측량되지 않고 수량화되지 않은 길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는 그토록 매번 누군가 어느 길로 가라고 정확히 지시해주기만을 바랬다. 하지만 그러한 길은 대부분 잘못된 길이었다. 저는 이 문장을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예술을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남들에게 선물 같은 컨텐츠를 만들고자 항상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컨텐츠는 계속 뭔가 변해갔거든요. 사실 잘 되는 컨텐츠를 계속 이어가도 되는데 그린이지 북클럽도 제가 작년에 만든 거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저의 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린치핀에서 되게 공감 갔던 게 예술가는 선물을 준다는 거였거든요. 예전에 앤드류님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게 아는 거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럴수록 내가 이만큼 더 가치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더 찾게 되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네. 거기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해가지고 저도 제가 아는 거를 무료로 유튜브나 이런 곳에 많이 내보내서 그것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실제로 했을 때 무료로 나누다 보니까 광고도 들어오고 협찬도 들어오고 강의 제안도 받고 이런 루트로 정말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린치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너무너무 공감을 해서 사람들한테 막 알려줬거든요. 그게 잘 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새는 되게 열정페이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받은 만큼만 일해야 된다는 거에 너무 강박을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호구 잡힌다, 열정페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 경험을 특히나 안 해본 친구들이 이런 경험을 실제로 해보기 전에 이거는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좀 깰 수 있을지 앤드류님 의견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린치핀을 읽어서 이제 다 공감을 하셨겠지만 정말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줬을 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회가 정말 많이 오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동료 크리에이터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너무 답답하지 않아? 왜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 못할까? 그래서 막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상위 20%가 전체 자본의 80%를 갖고 가는 거겠지. 어쩌면 요즘은 2대8 법칙이 아니라 1대9 법칙인 것 같기도 해. 상위 10%가 나머지 90%를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데 무섭기도 하지만 되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만약에 모두가 알고 있으면 모두가 성공했겠지, 모두가 잘 나갔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한 권의 책을 한 달 동안 읽고 이야기 나누고 이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다양한 활동을 하고 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편안한 길만 쫓는 게 아니라 어려운 길도 한번 나아가보는 린치핀이 되고자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린이지 북클럽은 매달 새로운 100분을 뽑으니까요. 오늘 하셨다고 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광클 하셔가지고 저희 또 볼 수 있는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들어가세요. 안녕.